네, 수능 영어를 보는 새로운 시각 진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9평이 끝났습니다. 자, 6평도 그렇고요. 9평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시험을 좀 치른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좀 많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렀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로 인해서 또 본인의 공부가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남은 2개월 반 정도 이제 수능이 남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평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점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9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개월 반 동안 수능이 남았는데 그때 동안 열심히 더 달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반 동안 여러분들이 좀 꼭 행했으면 하는, 꼭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거. 자, 이제 여러분들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많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좀 많이 지쳤죠? 많이 지치고 지금 각종 어떤 본인들을 좀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못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본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끝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좀 받아들이고 끝까지 완주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과 향후 대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자, 가장 궁금해 했을 것 같은데요. 결코 쉽지 않았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 어려웠다는 거예요? 글쎄요.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근데 제가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 느끼고 풀었을 때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없으면 시험이 아니니까. 하지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뭐 듣기평가에 뭐 문항 배치가 잘못 바뀌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험 난이도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언론에서 뭐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6평보다 좀 어려웠다, 단순히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것보다 정말 풀어본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해볼만 한데 근데 좀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판단일 거예요. 아셨죠? 자, 결코 쉽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풀었을 때 느낀 점이 정확한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고 이 난이도는 수능 때까지 아마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유형별 난이도의 점검을 좀 해볼게요. 좀 자세히 해볼게요. 대입학. 정말 탁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어려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마 진짜 어렵다고 느낀 사람한테는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평이했어요. 평이했다는 것은 답이 딱딱 떨어졌다는 얘기죠. 답이 딱딱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지에 대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23번 같은 경우는 선지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긴 했지만 글쎄요, 그것도 제대로 된 어떤 추론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함축음이 작년 수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올해 역시 9평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체로 평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공부를 잘 해낸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추론 비슷했고요. 어법어휘 너무 쉬웠죠. 특히 어법은요. 정말 쉬웠어요. 이거는 3점을 준 거는 여러분들 이건 원래 2점을 줘야 돼요. 근데 3점을 준 것은 왜 3점을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점을 줘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처럼 너무나 쉬웠어요.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연계가 됐긴 했지만 빈칸추론. 비연계 지문을 제외하고는 연계 지문은 정말로 좀 쉬웠다. 비연계 지문이 어렵고요. 순서 삽입 역시 비연계 지문이 어려웠어요. 자,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분석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어디냐면 어려워야 할 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어렵다고 난이도가 급상승했다고 우리가 전체 난이도가 급상승했다고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원래 난이도 배치를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체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면 당연히 이 부분과 어법, 어휘 부분에서 난이도를 끌어올리면 수험생들이 빈칸 추론은 가기 전에 이미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됐기 때문에 이미 전체에 대한 어떤 시험에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지장이 되거든요. 근데 대입파악도 평이했고요. 어법, 어휘도 평이했기 때문에 어법, 어휘까지 즉 빈칸 추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31번, 32번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 총평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쵸? 원래 어려워야 되는 부분은 어려워야 돼요. 이거 어려웠다고 여러분들이 난이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언제나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언제나 어려웠던 부분이 어려웠다고 그게 난이도가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언제나 어려웠던 부분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아셨죠? 자, 구평은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공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실제 시험을 보고 느꼈던 점을 빠르게 피드백을 해야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어휘가 안 좋았는지 정말 쉬운 어휘인데 어휘를 몰랐다든지 뭐 결정적인 어휘를 몰랐다든지 결정적인 구문을 해석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용은 아는데 선지에 대한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러한 부분 아니면 본인이 연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연계 체감이 하나도 안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피드백이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까먹기 전에 빠르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힙니다.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지금 시험 보고 하루가 지났는데 일주일 있다 시험지 보고 2주일 있다 시험지 보면 본인이 그때 문제 풀 때 생각했던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아셨죠?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 아직 2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본인 등급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체감 난이도의 상승. 좀 체감 난이도 상승했죠?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분석을 해줄게요. EBS 연계에 대한 체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수특 영어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영독은 2개 지문이 나왔고요. 수능 완성 지문이 5개가 나왔죠. 자, 이거 되게 지금 좀 저 혼란스러운데 역대 EBS 연계를 시작하고 나서 수특 영어 지문이 하나도 안 나온 게 이번 시험이 처음이 아닌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연계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수특 영어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항상 100개 지문씩 선별해서 그걸 변형해서 수업을 하는데 수특 지문에서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진짜 만약에 수특 지문에서 나왔는데 내 책에서 안 나왔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영독 지문은 2개 나왔고요. 선생님 책에서 당연히 나왔고요. 수화는 지금 아직 제작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는 5지문이 나왔어요. 자,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 끝나고 잠깐 코멘트를 할게요. 끝까지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 우리가 뭘 암시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체감 난이도 상승에 있어서 EBS 연계에 대한 그런 체감이 안 된 게 한몫했다라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자, 2번째. 익숙한 어휘지만 낯선 뜻 사용. 이거는 뭐 6평 때도 얘기했고요. 쉬운 어휘의 다이어. 무조건 수능에 나오고 평가원에서 언급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스타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스타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그 맥락을 좀 파악하면 그 맥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당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황을 해서 이 스타가 동사로 쓰는데 도대체 뭐지? 이게 그냥 주연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맥락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평상시에 익숙한 단어의 낯선 뜻, 즉 쉬운 단어의 다이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된 사람들은
이러한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반면에 모든 지문을 본인이 외운 단어로 다 처리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영어 공부 자체 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고 시작하려고 하는 어설픈 완벽주의자들, 이런 게 나오면 대응이 하나도 안 돼요. 왜? 평상시에 그런 어휘를 배제하고 글을 읽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문맥에서 추론하고 글을 읽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남은 2개월 반이라도 읽는 연습 많이 하고요. 모르는 어휘 나오면 문맥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잘 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어휘지만 낯선 뜻 사용되는 거, 이거는 뭐 평상시에도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비연계 문제의 난이도 급상승. 그쵸? 연계 지문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비연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연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응이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너무 어려웠을 테고요. 그리고 연계 체감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비연계 지문까지 그렇게 터져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 수능에서는 연계 지문에 대한 걸 반드시 보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단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자, 빈칸 34번 정도 어려웠고요. 순서 37번, 삽입 39번. 다 빈칸에서 비연계, 순서에서 비연계, 삽입에서 비연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6평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연계에 대한 부분을 연계를 공부하면서 바로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문의 추상성 당연히 증가해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지문이 어려운 건 지문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구문의 복잡성,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구문이 복잡하니까 글을 읽어내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체감 난이도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고,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 EBS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도 아마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한 건 뭐 EBS 연계 지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어 선생님들 간의 그런 어떤 의견 차이가 끝까지 분분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연계 교재로 비연계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하는 거, 이게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EBS 내용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EBS에 대한 구문, 해석, 그 다음에 전반적인 단락 전개 방식, 이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답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되는가에 대한 원리. 자, 그거에 대한 전제는요, 반드시 독해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다 읽고, 그냥 읽다가 풀고, 읽다가 풀고, 읽다가 풀고, 이런 거는요, 본인이 못 읽으면 못 풀어요. 선생님, 못 읽으면 못 풀죠? 당연히 못 풀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지문을 다 읽을 거라는 기대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모든 지문을 다 읽고 푼다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푸는 그러한 걸 수능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시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는, 이 부분 내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전체를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시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제한된 시간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절대로 문제 해결 못해요. 비연계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독해에 대한 원천적 실력을 상승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능 가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따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평, 마지막 시험이고 이제 수능 때까지 더 이상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제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독해 개념에 따른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2박 3일 주고 푸는 거 아니에요. 네?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밥 먹으면서 보는 시험 아닙니다. 반드시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해 개념을 가지고 답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던 대입학 보나마나 어렵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20번, 22번 하무추론 빼고요. 23번, 24번 기본적인 대입학 문제죠.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처음부터 다 읽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보길 바랍니다. 진짜. 본인들이 답을 내는 부분도 여기서 내잖아요. 본인들이 답을 내는 부분도 여기서 답을 내는데 왜 수험생들한테 끝까지 다 읽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 구평을 풀면서 참 답답했던 점이 뭐냐면, 이건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답이 나오는 부분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독해 개념이에요. 근데 엄한 부분 읽고 시간 다 보내고 문제를 맞춘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그게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푸는 거는 어차피 뒤에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 왜 난이도가 어려운 줄 알아요? 나머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이, 답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외의 부분이 여러분들의 논리를 흐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알겠어요. 진짜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 진짜 열받는데 지금. 뭐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열을 내는 부분에서 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얼마 만에 풀었어요? 저 딱 30초 걸렸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풀었어요? 이거 22번 1분 안에 풀어요. 자, 23번 이 구조를 알면 선지가 바로 보여요.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읽어대니까 힘든 거예요. 24번 in short 부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닐 거라고요? 가서 보세요 지금. 자, 그러면 in short가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 많은 짐은 다 읽어내려와. 좋죠? 좋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네, 답도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이렇게 많이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수능장 가서도 또 똑같이 시간 모자르고 뒤에 5문제 찍고, 그리고 이거 맞췄겠다. 이건 맞췄으니까 뭐 맞췄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맞췄죠? 시간을 써야 될 때를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분에 대한, 그러한 훈련에 대한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독해 개념에 대한 확립 정말 중요합니다. 빈칸 추론 31번 볼까요? 빈칸 다음 문장에 대한 부분을 적당히 읽고 그걸 일반화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러한 부분이 훈련이 돼 있는 학생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32번 볼까요? 제가 지시사, 대명사 나오면 이 앞부분 반드시 읽으라고 어마어마하게 얘기했고, 이거는 개념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무작정 읽어 내려가다 해석 안 되고 꼬이고 다시 읽고, 안 되고 꼬이고 다시 읽고, 안 되고 꼬이고 다시 읽고, 그리고 또다시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자, 독해에 대한 개념이 없이 독해 문제를 푼다? 마치 수학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죠. 그냥 마구잡이로 수학 문제 풀면 수학이 늡니까? 아니죠. 정확한 방법에 따른 문제 풀이가 돼야죠. 자, 이 부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독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하고요.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똑바로 읽고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남은 2개월 반 동안
다지고 수능장 가서 써먹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수능 문제는 다르게 나올까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란 부분인데, 간혹 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선생님이 비난한 게 아니에요. 수능 때는 이렇게 안 나온대요. 아니, 맨날 나오고 있어요. 구평에도 나왔잖아요. 왜 수능 지문은 다를 거 생각해요? 똑같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원천적 독해 실력. 독해 개념 확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법은 이번 너무 쉬웠죠. 기본적인 문장 구조 파악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면 비연계에 대한 걸로 풀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구평은 역대급으로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에 대한 개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에 대한 개념만 똑바로 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자, 어려운 어휘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본 어휘에 충실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기본 어휘에 충실하세요. 얼마나 어려운 단어 외우겠다고. 나 EBS 다 외웠으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장 사가지고 외워야지. 제발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기본 어휘에 충실하고요. 다이어 암기 하세요. 제발. 다이어 암기.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그런 다이어 암기 합니다. 네. 자, 구문이요. 최근 이개념과 연계규제의 어려운 구문을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문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문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능 2개년도 좀 본인이 시간이 없다 하면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정말 어려운 구문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본인이 좀 힘들었을 법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EBS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EBS에 선생님이 좀 중점을 둘게요. EBS 연계 교재에 대한 각 최중요 지문을 선별해서요. 집중적으로 훈련하세요. 자, 이거는 그냥 고난도 지문 선택하면 돼요. 약 200에서 300개 지문인데 물론 소재의 참신함, 지문의 추상성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선별한 지문 갖다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정보를 빨리 구해서 200개에서 300개 지문 정도를 빨리 추려서 거기에 좀 집중하고, 근데 그거를 대충 보면 안 되고요. 정말 또박또박 해석 똑바로 하고 문제 꼭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외우고 구문 학습하고. 그렇죠?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려운 그런 구문 갖다가 좀 많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제 봉투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각 봉투 모의고사 그렇게 비싼 거 2만원, 3만원, 4만원씩 주고 한 대여섯 건 10권씩 사고 그거 풀어제끼는 사람들 절대 수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를 그렇다고 안 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분 정도, 맥시멈 2회분입니다. 1회분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필요하면 적당히 사서 일주일에 한 회분씩 돌리면 돼요. 피드백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드디어 이제 총평과 향후 대책 끝났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맹신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대라고 단정을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말할 수는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상당히 특수한 경우죠. 수능이 이렇게까지 특수한 경우에서 치러진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2개월간 지금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지금 안 듭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능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요, 고3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쵸? 지금 정부들이 우린 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이렇게 정책을 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연계 교재에 대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수능 특강이 단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이잖아요. 6평에서는 딱 한 문제 나왔어요. 9평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랑 영향을 시켜보니 혹시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고3을 위해서 그래도 좀 그렇다고 문제의 난이도를 너무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문제의 난이도는 비연계에 대한 그런 그 고난도 문제에 대한 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교육부가 고3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수능 특강에서 연계 문제를 와장창 내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 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수특만 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수능 완성, 독해 연습까지 꾸준히 똑같이 보되 수능 특강에서 만약에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고3 현역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또 중간고사까지 3번의 시험을 수능 특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능 특강을 내면 좀 체감 자체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그런 생각을 교육부가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일단 그렇게 해놓고 수능 때 당장 문제 출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낼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반전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어쨌든 뭐 연계 체감은 안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 특히 현역 고3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연계 지문의 어떤 그런 개수는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뭐 수능 특강에서 몇 문제, 독해 연습에서 몇 문제, 수능 완성에서 몇 문제 이걸 꼭 정해놓고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어쨌든 고3 현역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하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중간에 좀 언성을 좀 높이고 좀 많이 흥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저는 진심을 다해서 수험생들이 걱정돼서 진심을 다해 저의 그런 진심을 호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개월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수능은 다가오지만 여러분의 수능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은 2개월 반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 잘 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능 총평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